두 다함수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죠? 유형책 26번이다. 자,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라고 비교했는데, 일단 다조건 먼저 볼 거예요. 다조건에서 t에다가 dx가 fx하고 gx를 곱했는 값인데, 얘가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그러면 우리는 fx gx라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 적분하는 값이 인테그랄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적분하니까 뭐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될 거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f의 0 곱하기 g의 0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제 거기 가에 의해서,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 그러면 fx하고 gx하고 가졌을 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인데 요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1 넣으면 0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2 넣어봐야겠다. 그죠? 그러면 16 빼기 4 플러스 8 빼기 2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마이너스 2 넣으면 또 안 되나? 그럼 상당한 문제인데, 얘들아. 잠시만, 적분 잘못했나? 아, 문제 잘못 적었네. 아닌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맞잖아. 6x 제곱이니까 6x 미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되는 거 맞고, 예? 그 다음에 플러스고 f0하고 g0 두 개 곱했는 값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고, 그래서 c 넣었을 때 c가 마이너스 2 되는 것까지 맞고, 이 차이 해야 될 건데. 이거 2분의 1 같은 데에 그냥 개수가 2가 있구나. 그러면 2분의 1 넣어보자. 그럼 뭐야? 2 곱하기 8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 빼기 2 된다. 그죠? 여기가 4니까 날라 0 되네. 맞지? 2분의 1 넣어야 되는 거네. 요거. 자, 요거 쓰면은 일단 안 적어도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 넣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2 되고, 여기가 1 되고, 얘가 0 되고, 0 되고, 여기가 4 되고, 여기에 2 되고, 얘 0 되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x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2 땡겨오면 2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다항식 fx하고 gx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개씩이 뭐 될 수 있는 거야? fx나 gx가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뭐도 될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상수는 어떤 거 더 곱해도 돼. 만약 여기 상수 여기다가 얘가 3 곱해갖고 2x-1이라 주면 여기 한 개가 뭔데? 3분의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라고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상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데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조건이야? 가조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나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뭐 딱 봐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크겠어? F일 가능성이 크겠지. 그냥 가에서 F0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뭔데? 날 가능성이 G가 1 가능성이 크겠지. 그죠? 왜냐면 G0이 2니까.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개수를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나조건 한번 보시면 나조건에서 이제 T에다가 dx고 여기에 fx 플러스 gx를 가져가시면 얘가 이제 2x 플러스 2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gx 두 개 더했는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인테그랄 2x 플러스 2에다가 dx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c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다시 잡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야 f의 0
더하기 g에 0을 하면 1이다. 그래. 왜냐하면 가에 의해서. 그죠? 따라서 c1은 1 된다. 그럼 fx 더하기 gx라는 것이 뭐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뭐야? 개수들 다른 거 안 가져왔네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x제곱 플러스 2하고 얘하고 딱 두 개 더하니까 이거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다에 의해서 이거 포지시거든. 안 켰나 이거? 오케이. 그제 가나다에 의해서 뭐가 되겠노? fx가 뭐 된다고? 2x-1이고 gx가 뭐 된다고? x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 그치? 그럼 이 세 개 조건 다 만족하게 되니까 해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f1 더하기 1 따라서 f의 1 더하기 g의 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1 넣으니까 1 되고 그 다음 2 넣으니까 6 된다. 그치? 따라서 답이 7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인수분해 2분의 1로도 인수분해 되네 이제. 왜냐면 개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때는 이번에로 얘의 약수 얘의 약수분의 얘의 약수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죠? 보통은 상수 가지고 해결되는데 방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돼서 분수도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29번은 지금 뭐냐면 fx와 fx 다음 함수 fx고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다. 그죠?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자, 이것이 무로 뭐가 됩니까? 라지 f'x가 fx가 된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x의 fx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그치? 자, 여기에서 양변을 미분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f'x가 fx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고 미분 그대로니까 fx고 플러스 x에다가 f'x 되고 플러스 6x가 6x의 제곱 플러스 2x 뭐 요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거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는데 fx잖아. fx 얘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 양식에 정리하면 x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다.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뭐한다? 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럼 fx는 인테그랄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를 적분하면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f1이 오다 그제? f1은 5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5가 된다 이 말이네. 맞나? c는 뭐 된다? 10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fx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된다. 따라서 f의 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4, 3,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니까 두 개 더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6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돼. 이해했나? 3번에 지난시간에 개념 할 때 했던 거 이거? 왜? 여기를?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 없이 나눴겠지만 이런 게 있대. 여기에서 원래 x 나누려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fx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라서 얘를 x로 묶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로 만들었을 때 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가 얘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야. 원래 나눈다기보다 이 두 개가 곱하기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얘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 아니면 분수함수 뭐 조절해갖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다항함수는 뭐냐면 실수전체에서 연속이거든. 그죠? 그럼 F'X도 다항함수일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F'X가, 이 값을 구할 때 X가 0이 아닐 때 값이랑 0일 때 값이 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달아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누어서 풀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눌 때는 0이냐 0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 또 양변 미분하면 되는데 왜 안 되더라? x, fx, 에 dx고 x제곱에다가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양변 미분하잖아. 양변 미분 때려. 그럼 x에 fx 되고 여기 2x에다가 fx고 플러스 x제곱에 f'x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죠? 플러스 2x까지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을 정리할 건데, 여기다가 요거를 좀 이양시켜 볼게. 그러면 뭐냐면, x제곱에다가 f'x, 플러스 x에다가 fx. 아, 너 이거 못하는 거 같네. 1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요런 식이야, 그치?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거의 뜻이 뭐냐면, 얘는 뭘 미분한 거냐면, x제곱에다가 fx 있지? 요거 미분하면 뭔데? 요거 미분하면 잠깐만. 아니다. 타임. 이렇게 됐어? 아, 그럼 아니다. 그래, 풀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조건이 있네, 하나가. fx가 뭐라고 하겠어? 1차 함수라는 조건이 있네. 그죠? 그럼 1차 함수기 때문에 ax 플러스 b 두고 풀어야 돼. 그죠? fx가 1차 함수이므로 fx를 ax 플러스 b 여기서 a가 0이 아니고 ab는 상수라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돼? a 될 거니까 ax 제곱 될 거고 여기다가 x 곱 뺐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될 거고 얘가 12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정리한 얘가 뭔데? 2ax 제곱 플러스 bx가 12x 제곱 마이너스 2x다. 그죠? 따라서 2a는 12 되고 b는 마이너스 2 된다. 따라서 a는 6 되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fx가 나와 있는 게 6x 마이너스 2다 이 말이겠지. 그죠? 따라서 fk는 28 해서 6k 빼기 2가 28 된다는 얘기고 k는 뭐 된다? 5 된다 라고 풀면 됩니다. 이해돼요? 특별한 거 없이 1차 함수니까 개수 비교한다 이런 얘기는 33번 자 33번은 이제 우리가 f'x가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나와 있다 그지? 뭐라고 되어 있어? f'x는 이렇게 해서 아니다 x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이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뭔데? 둘 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적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는 양수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 음수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x는 없어지고 그치? 뭐가 돼? 1만 남겠네 맞아? 그 다음에 x가 이제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fx는 뭔데? 실수전체에서 연속일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fx를 찾아내야 되는데 f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적고 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 해서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c2 해가지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되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3 해서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는 빠져야 돼요. 끝점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fx가 미분가는 함수이므로 fx는 x는 0, x는 1 해서 연속이다.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fx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0 넣었을 때니까 C1하고 C2하고는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C1, C2. 오케이?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fx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가 또 같다는 얘기네.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C 플러스 1 플러스 C2랑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C3랑 또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C1을 나타내면 따라서 C3는 C1 플러스 1이다. C2는 C1이랑 같고 전부 다 C1으로 바꿔줬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옥세이는 값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왜냐? 구하고자 하는 게 빼기거든. 빼면 상수는 어떻게 시 관련된 식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의 3을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3 넣었을 때는 1보다 큰 값이니까 9 빼기 3 이제 플러스 C3인데 얘가 6도로 바뀌고 얘가 C1 플러스 1로 바뀌니까 7 플러스 C1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2는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쓰는 거다. 그제?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C1이 될 거니까 C1 빼기 6이 된다는 얘기다. 그제? 따라서 F3 빼기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 했으니까 7 플러스 C1이랑 C1 빼기 6이랑 계산하면 되니까 C1, C1 없어지니까 플러스 되니까 1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답 1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으로 두 대 한 문자로 정리가 되니까 없어질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두 개 뺀값을 구하는데 각각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풀이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정적분의 기하 적분이,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까지 끝내면 오늘 이제 수업 네. 오케이. 볼게요. 정적분, 적외인 적분이다 이 말이지. 자, 정적분을 보면 일단은 정의부터 할게요. 실제로 우리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이 정의를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애들이 정적분이 어렵다고 했나봐.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상하게 바꿔놨어. 대학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래 해라 이렇게 해놨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fx가 다 친구간 a, b에서 연속 때 구멍 뚫린 거 없고 띄어진 거 없고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지금 라지 f의 b에서 라지 f의 a 요거를 이제 자 요거를 fx의 a에서 b까지의 뭐라고 한다?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거 뭔데? 뭐냐면 정적분 인테그랄 그대로 써요.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A에서 B까지 했죠? 그걸 요 아래 끝, 위 끝에 쓰는 거야. 시작점을 앞에, 끝점을 밖에. 그죠? 위에. 그 다음에 fx, dx는 그대로 써. 이 값을 우리가 정적분이라 했으니까 이 값이 사실은 fb 빼기 f의 a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정적분 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부정적분을 구해, 내가. 그럼 구할 수 있잖아, 우리 부정적분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 끝에 있는 거 위에다가 이건 숫자잖아, 숫자. 뭐 3이라든지 5라든지 1이라든지 여기가 숫자야. 이 숫자를 넣고 그냥 빼기 밑에 있는 것도 숫자를 어떻게 넣어. 오케이? 그래갖고
계산 빼기만 해주면 그 값이 바로 정적분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정적분 정의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적분 정의가 이런 얘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인테그랄 AS 정적분, 인테그랄 AS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뭘 한다고? fx를 함수 fx를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적분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고 이때 a를 아래 끝 그 다음 b를 윗끝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B 닫힌 구간 AB를 적분 구간 이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거야. 정적분의 정의. 저희는 결국에는 라지 f'x는 fx이고 구간 fx가 구간 AB에서 연속 일 때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야지만 무조건 적분을 할 수 있대. 연속일 때 인테그랄 AS B까지 fx dx라는 것이 아까 저기 적분 똑같아. fb 빼기 fa를 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정적분 정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할 줄 알면 적분만 부정적분만 할 줄 알면 숫자 넣고 넣어서 빼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요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 기본 정의. 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적분을 할 때 구간 1이지 여기하고 A하고 B가 구간의 시작점이가 끝이니까 원래는 무조건 A가 B보다 뭔데 무조건 작아. 그죠?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B가 더 크고 A가 더 작은 숫자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데 반대로 B가 작고 A가 큰 숫자라 B랑 A가 같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A랑 B랑 같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는 값이 무조건 뭐 된다? 0 되는 거야.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정의니까 여기다가 뭔데? B 자리에 뭐 넣으면 되는데 A 넣는 거잖아. A에서 A까지 뭐 FA 빼기 FA니까 0인 거 아이가? 당연한 거야. 그죠? 두 번째. 근데 이제 A가 B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때는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A에서 B까지 fx를 구하는데 그죠? 추적점이 이제 이상하다고 정의 자체에서 보면 이상하잖아 얘가.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빼내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만 빼내면 인테그랄 이게 B에서 A까지 fx dx라고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B가 더 작은 숫자고 A가 더 큰 숫자니까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할 수 있겠다는 뜻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 계산하면 뭐야? F의 뭔데? B 빼기 F의 A잖아. 이것도 계산하면 뭔데? 마이너스에다가 F의 A 빼기 F의 B거든. 자꾸 정의로 쓴다면.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썼으니까 F의 마이너스에서 B 빼기 F의 A 똑같아 사실은.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의미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된다고? 우리가 작은 거에서 큰 구간에다가 접근을 하는 게
정의기 때문에 정의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적분의 성질 1.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분 성질이랑 똑같아. fx하고 gx가 다 친구가 a, b에서 연속일 때. 일단 자,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의 fx는 k에다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dx로 연결. 저거는 bdx 박스로 들어갔는데. 그죠? fx dx가 된다. k는 실수.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값을 적분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단 폭포동수이다, 그죠? 구간이 같으면, 이 구간이 같아야 돼요. 원래 부정적분을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구간이 같아야지만이 반드시 따로 떼거나, 뭐, 같이 쓰거나, 그렇게 가능하다고. 여기 생겼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구간이 같을 때로. 구간이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노? 구간을 밖에 만들어서 뭐 하든지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같이 쓰려면 반드시 이제 구간이 같을 때만 이렇게 따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갔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정적분의 성질 2. 두 번째 거. 자,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 실수. 현준이 왔어? 현준아. 너 여행 갔다 안 했어? 여행 갔다 안 했어? 이번 주. 이번 주만 됐잖아. 이번 목요일. 아, 목요일부터 가는 거였어? 오늘 이렇게. 근데 오늘 몇 됐어? 2시까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일이야? 현지가 가면서. 아니, 이거. 2시까지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이번 주에 여행 간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여행 가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미쳐 안 온 거였네. 나가. 이게 미쳐가지고 이게 미쳐가지고 빨리 앉아. 자, 정적분의 성질 2 앞에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봐라.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 게 뭐냐 하면 함수 fx가 세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게 가능해. 이게 이제 정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거든. 뭐냐 봐봐.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했는 거랑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 했는 거랑 그냥 뜨기 하지 말아요. 어차피 요거 다 녹화해놨으니까 녹화한 문제다고 필기해. 여기서 다시 보고 중간에 이상하게 되잖아. 듣기만 잘 들어.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가운데 거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요 가운데 게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하면 a에서 b까지 접근하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이야기했지만 a가 b고 뭐 c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이게 정적분의 의미, 기하학적 의미에서 보면 이게 넓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하고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된다. 똑같은 거야. 근데 놀랍게도 C가 사이에 안 있어도 돼. C가 이런 데 있어도 괜찮거든. 자, 뭐냐면은 A에서 C까지 넓이.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B까지 넓이는 반대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 B에서 C까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 빼지는 거겠지. 그럼 어디서? A에서 B까지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이 앞에서는 정의를 쓰면 돼. 안 적어도 돼? 라지 F에 뭐가 되는 거야? 아, 라지 F가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면 라지 FC 빼기 라지 F의 A 더하기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의 C 이렇게 되잖아. A하고 이건 없어지거든. 그럼 결국에 FB 빼기 FA니까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의대로 의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숫자가 같기면 다르더라도 이제 같게 만들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이 깔끔하게 만들어서 적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적분의 이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지만 알면 숫자의 계산이 훨씬 더 간편해지는 거야. 모아가지고 이거 똑같으니까 모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분에서는 변수가 중요해. 부정적분은 앞에 있는 게 인테그랄 fx dx 나오면 이 적분 한 값이 뭐 나와요? x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ft에다가 dt면 어떻게 돼? 이게 t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변수가 다르면 다른 함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 했는 거랑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 똑같이 생긴 f인데 변수만 t로 바뀌었는 거야. 이 두 개는 어떤 건데? 똑같은 거지. 왜냐면 여기에 부정적분에도 f일 거고 여기 부정적분에도 f일 건데 얘가 f2 빼기 f의 1 숫자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그냥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 된다고? 정적분의 성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럼 두시는 무슨 뜬금없이 두시 뜻 뭐야? 두시 뜻이 무슨 뜻인데? 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두시 드립은 개드립인데 그냥. 아니 무슨 드립인데? 두시라는 말을 언급한 조차 것도 참 것이 없는데, 맞지? 뭐 두시 아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두시는 무슨 두시지? 한 달 넘게를 1시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시로 바뀌는 거는, 선생님 농락하는 거가, 2에서 2까지, 5x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세제곱이가? 아무 의미 없지, 세제곱이든, 100제곱이든. 얼마야? 0이다, 그치? 두번 끝하고 같은. 그죠? 3번. fx가 이번에는 6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8인데, 오케이? 정적분, 뭘 그랬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의 세제곱에다가 fx의 dx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그럼 뭐 x 세제곱 이런 걸 앞으로 빼내고 큰일 난다. 그래.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다. x가 변수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여기 x 세제곱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6x의 5제곱 빼기 5x의 4제곱 4제곱 플러스 8x의 세제곱이 돼서 dx 되는 거야. 자, 이거 표기하는 거 얘들아. 표기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또 뭐 그 fx를 막 부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대괄호를 사용하거든. 대괄호 열어서 얘를 부정적분해. 부정적분 하면 얼마야? x의 6제곱.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x의 5제곱.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뭔데? 2x의 4제곱 이래 되는 거네. 맞나?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대괄호 닫고 그냥 부정적분 한 거지? 특별한 거 없잖아. 여기에서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0이라고 적어주면 돼. 이거 뜻이 뭐라고? 부정적분 했는 값이 우리 라지 fx고, 그 다음 여기 2하고 0은 이제 대입할 차례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얼마야? 2의 6제곱이 얼마입니까? 64가. 빼기, 뭔데? 32. 더하기 32가. 맞지? 그치? 그리고 반드시 이제 빼기 할 때 0, 이렇게. 괄호를 해주라. 0, 이렇게. 그죠? 괄호를 안 해줘갖고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이제 전체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병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64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적고. 현준아, 산소 만들어도 상관없어. 부정적분해갖고 숫자 2 넣고 0 넣고 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자, 5번도 보자. 인테그랄 뭐였냐면, 0에서 1까지 4x-3에다가 dx고,
플러스 1에서부터 k까지 4x 마이너스 3의 dx가 0이라고 했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 맞지? 이게 뭐야? 각각을 적분해도 되겠지만 안에 적분의 값이 똑같지? 네. 그죠? 똑같아. 근데 이거 뭐가 돼? 연결이 되잖아. 네. 그죠? 그럼 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로 바꿔서 4x 마이너스 3에다가 dx라고 쓰면 돼서 이게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부정적분 하셔야 돼요. 부정적분 하시니까 얘가 얼마예요? 2 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0에서부터 k까지. 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쌤이 부정적분 하는데 적분상수 C 안 잡습니까? 예, 안 잡습니다. 그죠? 왜냐면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분 C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왜냐면 C를 가져오더라도 K 넣고 0 넣어서 뺄 때 C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상수는. 그래서 얘를 안 가져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휘터 왜 이러냐? 안 껐잖아. 다 쳤다고? 저러지? 회전을 해놨는데 완전히 닫히는 상황이네. 그전에 뭔가. 네.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k 넣었을 때가 2k 제곱 마이너스 3k. 0 하면 0이니까 0 된다. 이제 k로 묶으면 2k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k는 뭔데? 0 되거나 또는 k는 뭐 된다? 2분의 3 된다 이 말이겠지. 근데 k가 뭐라 했어? 양수잖아. 양수이므로 k는 뭐가 된다? 2분의 3만 된다. 라고 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간단해지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해가지고 또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해. 근데 간혹가다 이런 거 있다, 얘들아. 여기 뭐 t로 바꿔놨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로 넣어 그냥 바꿔서 상관없어. 같은 문자로 x로 바꿔서 전혀 상관없어. 오케이? t가 돼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7번. 자, 7번 보십니다. 7번 보시면, 정적분 뭐야 돼 있어? 마이너스 1에서 k까지 4x 플러스 2의 d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라지 m. 그때의 정적분을 최소값을 n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럼 m하고 k,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2x의 제곱 플러스 2x 되지? 맞아? 마이너스 1에서 k니까 얘가 2k 제곱 플러스 2k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2 마이너스 2 이래 되겠네. 그죠? 그럼 0이니까 안 적어져서 2k 제곱 플러스 2k니까 완전 제곱 만들면 k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k는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m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n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따라서 m 플러스 n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부정적분 잘하면, 부정적분은 미분 잘하면 올라가면 되니까 부정적분 잘하는 거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거의 그냥 공식 갖다 놨던 형태인데, 이제 정적분 같은 걸 어떻게 좀 계산해야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빠지는 거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에다가 8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의 dx 하고,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8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dx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적분 구간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요 안에 있는 게 뭔데? 8x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하고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고 요거 빼기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에다가 dx를 때리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자, 없어지는 게 이거하고 이거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고,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플러스니까 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x 되고, 여기 플러스 1 되는 건 dx 된다. 라고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x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라는 얘기고, 3 넣으면은 이제 얼마야? 9되나? 이제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된다라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12.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8 되니까 플러스 4 되네. 그죠? 그 다음 빼기 더하기 3분의 1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더하기 1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끼리 계산하면은 17이가 17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37, 21 51이가 이거 그죠? 3분의 52가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단순 계산이다. 그치? 봐도 특별한 거 없이. 대신에 이거 접근하고 이거 접근하면 계산 오래 걸리겠지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갖고 저걸 어떻게 한 방에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면 되겠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소리 어떻게 나와요? 기타에서 나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 얘가 나는 소리야? 맞네. 얘 열받았나? 현준아. 뒤에 늦게 와서 열받았잖아. 어? 이게 맞아? 자, 보세. 첫 번째.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함수 fx. 다 친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A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지? 양수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상황인 거야. 이때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은 뭐냐면 곡선 y는 fx와 x축 및 된다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라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x축 여기 있어. 오케이? 그래프가 A 생겼어. 오케이? 여기가 A야. x는 A겠지, 여기선이. 그치? 여기 B야. 여기 x는 B겠지? 그죠? 그럼 곡선하고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그치? 근데 어떨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거야. 음수 쪽에 내려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안 적어도 돼. 보기만 보고 그냥 대충 이해. 우리 변화율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이게 있고 여기가 A가 있어. 여기에 B가 있는데 요 안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X가 있어요. 다시.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여기 x 플러스 델타 x가 있어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지금 뭐야? 델타 x겠지, 그죠? 그러면 요만큼 델타 x만큼 늘어났을 때 이 넓이를 델타 s라고 둬. 오케이?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델타 x가 거의 어디로 보낼 때 제로로 보내면 무슨 선이야? 요 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가 거의 선이 되겠지. 델타 x가 제로로 되면.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한히 더했는 거야. 적분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무한히 이렇게 더하니까 뭐가 됐다? 선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면 돼. 원래 설명은 좀 길어서 보통은 해주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학기 중에 우리가 이거 다시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2학년 때. 그때 선생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간에 이 선들이 무한히 더해져가지고 면적이 되는데, 이 선을 무한히 더한다는 개념이 인테그랄이야. 알겠어? 그래서 선들이다. 그래서 걔네들을 무한히 더한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라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아래쪽에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선들을 무한히 더했는 걸까 아이가? 음수값을 무한히 더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 이 넓이에다가 뭐 붙인 거겠어? 마이너스 붙인 값이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은 양수의 값이고 얘네들은 음수 값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했는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양수 더하기 음수 했는 값이야. 그럼 뭔데 이쪽이 더 크면 이 적분 값이 뭐가 되나? 음수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제? 만약에 이 값이 더 컸다면 먼저 이 값이 적분 값이 양수가 되겠지. 그제? 근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0 되겠지. 까지도 이게 이해할 수 있겠지. 왜냐면 선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밑에 쪽인 거 선 더했는 건 음수값 가지고 위에 쪽인 거 선 더했는 거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적분을 조금 알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근데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9 붙이잖아요. 밑에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9 붙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안 붙여. 같이 있을 때? 방금 그려진 것처럼. 아니지.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붙인 거 맞지? 이거 면적에다가 얘는 그대로 얘를 A라고 치고 이거 면적이 만약에 B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은 B는 여기잖아. 여기는 S1이라고 여기 S2로 하자. 면적을 구했을 때 우리 실제 면적을 재보니까 S1, S2라고 하면 여기서 인테그랄 AS B까지 fx, dx의 적분값은 뭐냐? S1은 그대로 넓이니까 그대로 두고 S2는 마이너스 S2 된다. 빼는 거 맞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근데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게 무슨 설명이냐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면 이 계산 결과가 양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밑에 게 더 크면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개 같으면 0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걸 설명해놓으면 점적분은 무조건 넓인데 양수가 나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음수도 될 수 있다고 밑에 쪽에. 그래서 이 설명이 어떻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부관에 따라 함수가 다를 때 정적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 fx가 두 개 나눠서 gx고 x가 c보다 작거나 같다. hx고 x가 c보다 크거나 같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 C, B. C는 이제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이것일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돼 있어? 함수가 다르다고. 근데 a에서 c까지는 위에 함수고 c에서 b까지 밑에 있는 함수 써야 되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 얘를 a에서 c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인 gx를 쓰면 돼, 그냥. c에서 b까지는 밑에 있는 함수인 hx를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따로 쓰는 거. 구간별로. 그죠? 뭐 3개 구간 나눠있으면 3개를 더해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각각 구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 세 번째.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이런 식으로. 자, y는 fx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다. 이래잖아. 그럼 절대값이 얘가 y는 fx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된 거야? 들어 올린 거잖아. 밑에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 영대하게 하는 c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는 얘 노란색이 y는 절대값 fx라고 하면 그죠? a에서 b까지 절대값 fx의 적분을 어떻게 한다고? 들어 올린 거 적분이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를 더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의 dx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a에서 c까지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fx로 하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원래 있던 함수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구간별로 이것도 음수되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올린 그래프에 적분하는 거고, 이제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고. 이 계산 결과는 무조건 뭐 나오겠니? 양수 나오겠지. 왜냐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선생님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함수가 뭔지 기함수가 뭔지를 일단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함수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일단 fx가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하고 a에서 연속 일 때. 자, 지금 어떤 거냐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절대값은 갖고 보고 다른 그죠? 두 적분 구간이야.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든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라든지 그죠?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 본다? 우함수, 기함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좀 편리하게 풀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 100%는 아니지만 첫 번째 일단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야.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이면 우리가 함수 fx를 뭐라고 부른다? 우함수라고 부른대. 우함수. 하고. 자, 우함수라는 얘기가 그럼 결국에는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축의 대하여 대칭이야. 봐봐봐. x가 이쪽으로 됐을 때만큼 x만큼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뭔데? 좌우가 같다는 얘기잖아. y축 기준에서 좌우가 같다고. 좌우가 같다고. 우함수. 알겠어? 알겠어? 우함수야. 알겠어? 우함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거의 적분값을 계산하면 좌우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구할 때 좌우가 같은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할 필요가 있겠나? 똑같으니까 좌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를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지. 0에서 a까지 구해서 2배 하면 된다고. 왜? 좌우 대칭이니까 그지? y축 대칭이니까 요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 편리하겠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 다항함수일 때는 보통 여기가 뭔데? 다항함수일 때, 함수일 때는 어떻게? 짝수차항으로 이루어진. 오케이? 이해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자, 이게 되면은, 함수 fx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함수라고. 오케이? 기함수. 기점을 기준으로. 기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기함수. 그래서 기점, 기함수. 오케이? 대칭. 그런 것들을 기함수라고 부른다. 이해해서? 그럼 이거는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의 값이 뭐가 된다? 무조건 0 되는 거지. 왜? 에? 왜? 이게 a이고 이게 마이너스 a면 그래프 이 모양은 똑같다 이거. 그럼 이 넓이하고 똑같다 이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음수로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데? 양수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넓이가 음수,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0 된다고. 이 생각해봐. 이해 안 되나? 돼요. 그거 왜 표정 그래? 너 오늘 지금 상당히 많았대요. 좀 아니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fx가 다항함수 아닐 때도 되는데 다항함수면 다항함수일 때는 홀수창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 편리하다, 아주. 알면. 근데 보면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 다른 형태 나와 있으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형태가 있으면 우함수, 기함수가 없는가 한번 찾아보는 게 기본 베이스. 오케이? 네, 그거 알면 되겠고 하나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곱셈 함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우함수 더하기 빼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알겠어? 우함수끼리 더하고 빼도 우함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기함수 1이 더하고 빼도 기함수야. 얘네들은 안 바뀌어. 더하고 뺀다고 해서 함수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아. 이해했어? 근데 봐봐. 두 번째. 곱했는 거는 조금 많이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편하게 우로 쓸게. 알겠지? 다 쓰기 짠난다. 그지? 우 곱하기 우는 뭔데? 우 곱하기 우는 우야. 오케이?
얘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라고? 우만 돼. 알겠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우기기야. 알겠어? 우기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야. 알겠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뭔데? 우야. 우기기. 우대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우기기라고.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도 왜? 오기기야 원수는 오기기야. 뭐요? 소품이 많아서. 아니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집중하고 그냥 내 초집중 상태라 때문에 지금 분위기 완전 깨져가지고. 알겠어요. 오기기.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래서 우함수와 무조건 우기기다 그죠? 그래서 우기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요걸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 또 쌤빌쌤으로는 뭐가 된다? 이 정리를 안 바뀌어서 우함수는 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더하기 빼기 기함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되는 거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째. 필기가 더 있어. 마지막 5번째. 주기함수의 정정. 자, fx가 인의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p는 fx p는 0이 아닌 상수. 뭐 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주기는 우리 배웠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라고 했는데 주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p가 음수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 반복되는 함수라는 얘기는 걸 명확한 거죠. 그죠? 반복되는 p만큼 반복되는 걸 명확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함수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a에서 b까지 인데 얘가 또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는데 그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p만큼 더해도 똑같은 것도 나오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접근해도 상관없는 거고 똑같은 게 p만큼 더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p를 2번 더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2p 그 다음에 a 플러스 2p p 플러스 2p다. 더해서 fx dx 했는 것도 똑같을 거야. 그 계속해서 인테그랄 a에서 뭔데? 플러스 np만큼 더하고 b 플러스 np만큼 그제? 더해서 적분했는 것도 똑같아. 근데 n은 정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요만큼 적분했는 거랑 거기서 n만큼 p만큼 더 가서 적분했는 거 p만큼 더 가서 적분했는 거 다 똑같다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주기함수니까 그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을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p라고 생각을 했다 치면 우리가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p야. p가 얼만큼 a가 얼만큼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다는 얘기잖아. 이 적분하는 값은 뭐랑 똑같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을 거야. 사실 0에서 p까지 적분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는 fx dx라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fx dx 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적분 구간이 주기함수는 적분 구간이 구간만큼 적분 구간이 길이가 주기만큼 똑같으면 그냥 주기 처음부터 주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np에다가 fx dx면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야? 이게 0에서부터 어디까지 np까지 적분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x dx를 몇 번 했다고? n번 적분했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더해도 상관없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은 정수예요. 오케이? 자 이거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하는 거랑
그제? 인테그랄 b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dx 한 거랑 어떻다고? 같다고. 왜? 둘 다 이거 0에서 p까지, 0에서 p까지. 숫자가 달라서 상관없다. 구한 길이가 똑같으면 주기함수면 구한 길이가 만큼의 주기만큼의 구한 길이면 무조건 적분했는 값이 같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도 지금 0에서부터 b까지고 얘도 0에서 p까지 적분하는 값이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 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 개념 끝났고요. 자, 문제 가볼게요. 오분 마시고 할까? 목이 말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